자, 영상 하나만 잠깐 보고 가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숄더 디프레션 영상이 있어요. 환자분이 직접 이분도 숄더 임핀지 때문에 이제 치료받고 오셨던 분인데 팔만 들면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통증 때문에 한 2년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웨이트를 주고 이쪽으로 이제 디프레션에서 스캐플라, 세라토스 인피리어 머슬들, 그 다음에 노어티알 머슬들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세만 잡아주면 환자 스스로 카운트하면서 몇 번, 그리고 시계 보고 레스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모빌라이징 하는 거 도움이 되지만 운동으로 보충해주면 훨씬 이펙트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항상 까놓고 얘기하면서 환자분한테 제가 모빌라이징이면 분명히 팔 잘 올라가죠. 하지만 내일 되면 또 때릴까요? 도루묵돼서 오죠. 그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결국은 운동입니다. 얘기합니다. 이걸 하고 가시면 내일 그만큼 유지해서 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보면 좋아질 겁니다. 얘기하시면 열심히 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예. MT는 이제 30회 횟수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사가 횟수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환자가 스스로 하니까.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차팅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30번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모빌라이징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빌 운동은 무조건 기본이 3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디프레션을 하든 이게 모빌라이징, 스테빌라이징이든 유지가 되려면 원활하면 60% 엔두런스윙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이 그게 중요한 거고요. 기억은 무조건. 원칙은 환자분도 기억을 합니다. 환자가 번호 세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알려줍니다. 카운트는 환자가 하는 원칙. 저희가 세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려고 제가 옆에 세준 것 뿐이고 환자 스스로가 뭐 소리를 내든 안 그러면 그냥 속으로 셌든 그거는 환자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백 아프시다는 분이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다 아파요. 자, 베개 하나 주시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백 환자들을 테스트할 때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방법을 누워보세요. 편하게. 뭐 진단받은 건 없죠? 뭐 내가 뭐 디스크다 뭐 이런 건 없죠? 그냥 평소 만성 요통이 있는 거죠. 주로 아침에가 제일 아파요? 저녁에가 많이 아파요? 그냥 꾸준히 뻐근해요. 꾸준히 뻐근해요? 엉치가 안 그러면 한쪽이? 그냥 허리 쪽으로 좀 뻐근하고 허리 쪽으로? 왼쪽으로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수할 때 체크하는 거는, 자, 뻗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카이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리 길이 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 길이는 안 봅니다, 그냥. 자, 동작을 보는데, 자, 파바 테스트를 해서, 자, 레프트, 힙, 파바 테스트 해보고요. 라이트 해보고, 어느 쪽이 안 내려가죠? 왼쪽이 안 내려가요? 자, 보십시오. 자, 이쪽 내려가는 거하고, 이쪽 내려가는 거하고 어느 쪽이 안 내려가요? 오른쪽이 안 내려가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쪽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반이 라이트 쪽으로 턴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분은 이쪽으로 힙을 로테이션 시키면은 이쪽이 당길까 안 당길까요? 당기세요? 안 당겨요? 자, 그럼 보면 이쪽은 땡겨요. 이쪽이 당겨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한번 줘보세요. 저쪽으로. 힘들 때 아파요? 자, 이쪽 힘 줘보시고. 힘들 때 아파요? 아니요. 아프진 않죠? 자, 뻗고. 자, 이렇게. 이쪽, 뭐, QH 당기는 거 있나요? 없고. 이쪽 QH 당기세요. 이쪽이 당겨요. 수축을 할 때. 구부리십시오. 씹히는 느낌? 이쪽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좋아요. 아, 이쪽이 씹히고. 그게 QL이 수축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죠? 자, 보통 이제, 백페인을 저 같은 경우는 볼 때, 일단 동작을 해볼 때, 세 개의 머슬을 보거든요. 첫 번째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오블리크에 문제가 있으면 늘렸을 때 아픈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축을 시키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안 좋은 케이스는 늘려도 아프고 수축을 시켜도 아픈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근육의 오이지나 인서션에 분명히 텐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착 부위 자체가. 근데, 늘릴 때는 아픈데, 수축할 때는 안 아파. 치료가 쉬워요. 이런 경우는. 근데 지금 보니까 로테이션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면 일단은 골반 자체는 왼손잡이는 아니죠. 오른손잡이죠. 자, 보통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치료를 해오면서 느낀 건 오른손잡이는 대부분이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 패턴 때문에 왼손잡이는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꼬여 있는 거죠. 오른손잡이인데 골반은 왼쪽으로 잘 넘어가. 그럼 뒤틀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운동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손을 안 댈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세우시고, 자, 세 번째 보는 근육은 뭐냐면 어브도미널 머슬과 그 다음에 백머슬의 밸런스를 보는 건데요. 자,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시고, 자, 숨 참고 이 다리 들어보세요. 90도 5초 유지하고 내리시고, 자,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참고, 자, 5초 유지하고 내려보시고, 내려보시고, 자,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숨 참고 두 발 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5초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보세요. 내릴 때 힘들어요? 통증은 없어요? 자, 지금 보면 특별하게 오블리크 할 때도 별 통증은 없죠? 자, 마찬가지로 QL을 늘렸을 때도 별 통증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브도미널 머슬과 백머슬 밸런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파요. 지금 아파요? 할 땐 안 아픈데 하고 난 후에. 하고 난 후에 아파요? 지금 통증이 와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골반을,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뒤로 힘 빼시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힘 빼고.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백 환자를 치료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펠빅의 모션을 보거나 그러냐면 대부분의 허리 근육들이 다 펠빅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앞에 붙어 있든 옆에 붙어 있든 뒤에 붙어 있든, 그래서 대부분이 펠빅 쪽 한쪽에 통증이 오든 뒤에 오든 다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어느 쪽 밸런스가 안 맞겠죠. 지금처럼 펠빅 자체가 그러니까 레프트 턴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쪽 근육은 과하게 늘어났을 것이고, 그죠? 이쪽 근육은 짧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수축되어 있고, 자, 이쪽은 수축된 상태에서 타이트니스가 왔을 것이고, 타이트니스, 위크니스가 왔을 거고, 저쪽은 늘어난 상태에서 렌스니, 위크니스가 맞겠죠. 결국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걸음을 걸으면 골반이 많이 돌겠죠. 돌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은 자극이 되겠죠. 결국은 통증은 허리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통증은 어디서 느껴요? 대뇌에서. 자, 대뇌에서 느끼는데 내가 서 있을 때, 안 그러면 걸음을 걸을 때, 오래 앉았을 때 내가 허리가 아픈 거는 결국은 대뇌에 들어오는 이 신입통에 들어오는 그 자극이 이건 나한테 유해한 자극이야 느끼면 머리에서 통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아프면 못 살기 때문에 그 역으로 결국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분비가 돼요? 엔돌핀이 분비가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하행성 통증 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작동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골반이 틀어져 있든 막 뒤틀려 있든 그런 원활하게 그런 시스템의 호름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통증 억제 시스템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는 결과는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이겠죠. 근데 내가 통증이 온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통증이 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알로디니아라고 하겠죠. 알로디니아는 뭐냐면 이질통. 그래서 저는 오래 걸으면 아파요. 허리 숙일 때 아파요. 돌릴 때 아파요. 전부 다 왜냐면 정상적인 패턴의 통증을 보이니까 이거는 만성 요통이지만 정확하게 병면을 구분하자면 알로디니아라는 거죠. 그럼 이 알로디니아를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통증 조절에 유산소 운동 30분,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근력 운동 30분에서 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 근육이나 텐던에서는 뭐가 분비될까요? 마이오카인. 마이오카인이 함염증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염증이 생기면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염증을 줄여주긴 하지만 근육에서만 분비되는 것이 마이오카인이에요. 그게 최소 5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든 근력이든. 두 번째는 결국은 대뇌에서부터 작동하는 하행성 통증 시스템을 원활하게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도 결국은 5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포함해서 50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봤어요. 통증이 심해. 많은 통증이 있어.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팠어.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태워서 일단 10분 워밍업하고 중간에 두 가지 운동, 또 자전거 10분, 중간에 두 가지 운동, 자전거 10분 마무리. 이렇게 해서 하는 환자하고 그냥 근력 운동만 죽어라 시키는 환자하고
어떤 환자 통증이 잘 조절될까요? 그렇죠. 왜? 기본적으로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50분 이상의 운동을 했을 때 결국은 분비되는 마이오카인과 결국은 엔돌핀이 통증을 잡아주고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자 옆으로 넣어보시고 머리 들어보시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안경 벗어보세요. 자 이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분명히 펠빅이 라이트 턴 돼 있다는 얘기는 레프트 GM이 더 약할까요? 라이트 GM이 더 약할까요? 테스트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분은 레프트 GM이 더 약하겠죠. 골반이 돌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해볼게요. 자,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자, 주의할 건 뭐냐면 이미 라이트 쪽으로 돈 사람들은 이 GM 테스트할 때 골반이 안쪽으로 인터널 될 가능성이 커요. 그거를 잡아준 상태에서 본인이 체킹을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게 하고 자 그대로 피고 자 올리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미들레인 자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에서 2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QL 머슬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QL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20도까지만 이니션 주고 자 내리시고 자 여기까지 올리고 내리고 할 거예요. 자, 손 타면 내려가는 겁니다. 힘 완전히 빼세요. 내려갈 때는 자, 올려보세요. 손 탔고 내려가고 자, 하나 자 GM이 뻐그러지고 말씀하세요. 신호가 오면 둘 속도는 일정하게 자 셋 넷 다섯 여섯 뻐그네요. 오케이 반대 돌고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티그래비티 머슬들은 중력이 정해서 몇 번 정도 운동을 해야 우리가 일반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30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30번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딩 캐퍼시티 레벨이라고 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어떤 부하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수용 능력 그게 안티그래비티 머슬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거든요. 그게 최소 30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몇 번 했죠? 무게 없이 자기의 어떤 무게 없이 중력만 안티그래비티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자 이쪽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피고 자 무릎 피고 똑같이 위로 올려보세요. 그렇죠. 내리고 하나 힘들지 말씀하세요. 아까처럼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들죠? 일곱 오케이 바로 놓으시고 자 보통 1차적인 체인지가 있고 2차적인 체인지가 있어요. 허리가 아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1차적인 모습 나타나요. 뭐냐면 둘이 차이가 확 나요. 근데 이렇게 아픈 지가 오래 지속된 사람들은 둘 다 약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골반이 이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테스트 해보면 돌아갔다는 얘기는 펠빅이 어느 쪽으로 시프트됐겠어요? 라이트 쪽으로 시프트됐겠죠. 펠빅은 레프트로 시프트되어 있지만 요추는 어떻게 요추는 반대쪽으로 컨케이브가 라이트로 되어 있겠죠. 그냥 위치 해본다면. 근데 그 상태에서 얼마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GM하고 레프트 GM이 차이가 확 나게 나타나요. 근데 둘 다 약해진 경우는 어차피 소스인된 근육도 위크니스가 오고 렌스인된 근육도 위크니스가 온 상태라는 거예요. 둘 다 약해져 있는 거죠. 3주 이상 못 걸어요. 왜? 10번도 못 했잖아요. 오래 서있기를 오래 걸으면 힘들어요. 쇼핑 못 해요.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1시간 못 불러요. 아이고 어떻게 엉덩이 아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은 펠빅에 있는데 세이크룸에 있는데 이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뒤에서 모습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돌겠죠. GM이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리포미스나 안 그러면 TF 머슬이 밸런스가 틈이 또 깨졌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양쪽 다 로테이션 됐기 때문에 자 옆으로 넣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레프트 피리포미스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딱 지탱하고 자 발목 붙여보세요. 가볍게. 자, 올리고, 이 정도까지만. 자, 내리고. 자, 여기에 신호가 오는 겁니다. 피리포미스 해보세요. 여기가 뻐그러지면 멈추는 겁니다. 해보세요. 똑같은 동작으로. 자, 둘, 셋, 넷. 많이 돌죠? 다섯,
힘들어요? 뻐근하죠? 멈추고 반대로. 자, 6번 했다고 치고 20분 썼어요. 자, 반대로 똑같이 자, 해보세요. 시작. 하나. 더 들기 힘들어요? 둘, 더 힘들죠? 자, 이쪽 피리포미스는 늘어난 거죠. 렌스 유퀴스가 와 있고 저쪽 피리포미스는 쇼트 유퀴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바로 놓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력의 저항에서 안티그래비티 머슬은 전부 30번을 해야 된다고. 근데 둘 다 지금 3개, 6개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알로디니아가 와요. 일상생활 영역이가 힘든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음을 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머슬의 능력에 많이 써요. 40%밖에 안 써요. 열심히 뛰어도 50%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저축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불위 상황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평지만 걷다가 어떤 때는 계단을 걸어야 돼요. 어떤 때는 뛸 일이 생겨요. 차 잡으려면 막 차 막 놓쳤어. 그러면 갑자기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로딩 캐퍼시티 레벨을 높여놔야 되거든요. 근데 로딩 캐퍼시티 레벨이 너무 낮아져 있는 거죠. 그걸 수치로 표현하자면 보통 우리가 7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요. 60% 밑으로 떨어졌을 때 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0번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골반 통증이 올 수밖에 없겠죠. 50% 이하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GM이나 피리포미스, 그러면 TFL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럼 나는 6개밖에 못 도는데 운동을 어떻게 시켜? 해야죠, 이제.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MT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운동할 수 있도록 딜로딩을 시킬 수 있다. 보세요. 양쪽 GM 일단 딜로딩 한번 해보죠. 양쪽 GM만. 네. 자, 이제 허리 통증 이제 없을 수 있어요, 이제. 네, 열심히. 한번 보세요. 이분이 약간 분명히 많이 못 들었잖아요. 어떻게 들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다리 쭉 펴주시고 엉덩이가 빠지거나 앞으로 넘어요. 그리고 발끝 왼쪽으로 당기시고 엄지발가락 앞으로 향하게 해주실 거고요. 발가락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유지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여기 뻐근해질 때까지 일단 해주세요. 개수를 세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세줄까요? 응원하는 의미에서 몇 번이나 하는지. 스톱. 자, 첫 번째 테스트 했을 때 이분이 6개, 7개 했을 때 이미 퍼티그는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kg 정도의 딜로딩을 걸었더니 20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했죠. 자, 이분은 우리가 테스트에서 항상 처음부터 운동을 시키는 게 원래 아니에요. 퍼티가 6개, 7개. 그럼 다음에 내가 몇 킬로 딜로딩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다음에 왔을 때 시키면 30번 이상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30번을 저 사람이 했을 때 이미 중력의 저항에서 물론 좀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줘서 에센트리 컨트랙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결국은 어덕터와 어브덕터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운동을 시키면 GM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딜로딩 운동을 5회 정도 하게 되면 몇 번을 테스트 했을 때 다시 리테스트를 해보면 GM이 안티그래비티 운동을 몇 번이나 하냐면 최소 15번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선생님도 처음에 테스트 하고 다 해본 거거든요. 5회 정도 하면은 일단 정상에 가깝게 많이 좋아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뭘 합니까? 내가 딜로딩에서 했으면 이 딜로딩 무게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지금은 2kg, 그 다음번에는 1kg, 그 다음번에는 아예 없이 그냥 중력만 주고 그 다음번에는 노딩을 걸어서 뭘 하냐? 원 RM에 70% 운동을 시키는 거죠.
원활의 70% 운동은 25번에서 30번 사이, 15에서 20번 사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이 걸음을 걷거나 안 그러면 오래 서 있거나 했을 때 통증을 느끼지 않겠죠. 그러면서 GM만 일단 중심만 잡아줘도 어떻게 돼요? 몸의 중심이 이동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어떤 골반의 그런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겠죠. 자, 피리포미스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해보죠. 그러면 자, 요 데이터 하나만 얼른 빼주시고 자, 다시 옆으로 누우십시오. 뭐 드릴까요? 아, 스트랩 긴 거? 이걸 왜? 여기는 좋은 거 갖다 줬구만. 저희도 몰라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유, 저희 거가 좋은 겁니다. 여기는 큰 병이라고 좋은 거죠. 우리는 작은 병은 싼 거 줬나?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피리포미스 운동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레프트 쪽 몇 개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 운동 차트에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처음 평가할 때 GM 몇 개, 안티그래비티 몇 개 적어 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5회 정도 니 테스트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목표는 30개입니다. 알려주면 30개 할 때까지는 무조건 이 환자는 와야 돼요. 그죠?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내리고, 밑으로. 그렇죠. 올리고. 계속 세세요. 다 같이 해주죠. 열심히 하도록. 힘들 때까지. 자, 보시면 어차피 어브덕션, 익스턴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힙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덕션 운동을 지금 액티비티는 같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모든 움직임, 조인트의 움직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컨센트릭과 에센트릭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 컨센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안타고니스트 머슬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먼저 이니비션이 돼야 돼요. 늘어나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반복 운동을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이 탄력이 좋아지면 보통 수축된 머슬들을 계속 펌핑을 하면 근육은 잘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늘어난 근육도 마찬가지로 액티비티를 시키면 잘 수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조인트의 변화가 온 거는 결국은 조인트는 쇼트닝 머슬과 랜싱 머슬 때문에 쇼트닝 쪽으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돌게 되거든요, 이게. 그거를 막아주는 거죠. 30개 했죠? 30개 다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몇 개 했죠? 몇 개? 30개 했었어요? 많이 했네요, 그죠? 아까 3개 했던 것 같은데. 자,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결국 딜로딩 운동 방법이에요. 환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지금은 2kg 딜로딩 피리포미스 운동, 익스턴 로테이션, 에이브덕션 했잖아요. 그걸 점점 무게를 줄여서 나중에는 스스로 안티그래비티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양쪽 밸런스가 좋아지겠죠. 다시 누우십시오. 기본이 2kg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통 하는데 보통은 딜로딩은 보통은 2kg 이내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3kg 해버리면 어덕션이 힘들어지니까 보통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힙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kg나 2kg 정도를 하는 게 바로 누우십시오. 아까 분명히 펠빅 자체가 레프트 턴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 턴을 잘 되게 액티비티 시키기 위해서 자,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라이트 턴부터 해볼까요? 저쪽으로. 자, 이 다리 쭉 뻗으시고 이쪽만 바깥쪽으로 라이트 힙, 에이비덕션, 익스턴 로테이션 먼저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양쪽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통 백페인 하자면 MBT 운동 몇 가지 정도? 환자들마다 좀 틀린데요.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테스트에서 펠빅 운동을 위주로 일단 펠빅 밸런스를 잡아주면 결국은 척추 그런 것도 보통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코디네이션 한 가지, 스테빌라이징 두 가지, 모빌라이징 두 가지, 그 다음에 머슬에 대한 테크닉
머슬면은 보통 이제 오블리크 머슬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쪽 비교해서 그 운동 테스트해서 하고, 안 그러면 QL 머슬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션 시키거든요. 초반 올 때 환자의 처음에는 테스트만 합니다. 테스트. 네, 처음에는 테스트해서 그걸 적어놓고 다음에 그걸 운동 처방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운동시키면 안 되죠. 왜냐면 테스트만 해도 힘들어요. 이미 퍼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쉬어줘야죠. 하루 정도는. 응? 준비를 힘 써서 우리 이 다리 옆으로 내려가는 동안 허리가 뜨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이 다리는 준비 뻐근해질 때까지 움직일게요. 준비 2kg 할 수 있을까? 1.5kg만 하죠. 시작. 백두대에서 하나, 둘, 셋. 그래서 골반이 많이 엔트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다 벨크로를 해서 딱 고정해주면 됩니다. 안 뜨도록. 보통 이제 병원들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만의 병원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게 뭐 유료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운동 가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임상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백페인이 잘 조절이 되고 펠빅 중심 잡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동안 써오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년 동안 이제 지름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백페인이 많이 사라지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힘들어지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탐 선생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자 이거를 처음에 하기 전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웨이트를 2kg 걸었어요. 자 환자분 이걸 30번 할 수 있을까요? 환자 자기한테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압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럼 나 30번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 힘들어지면 말씀하세요 하게 되면 내가 힘들다가 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레고 방식. 옛날 오드볼트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해보니까 우리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번 테스트했을 때 퍼티가 발생한 만큼 운동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변화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를. 몇 번 했죠? 50번. 힘들어요? 괜찮죠? 응. 50번? 충분하죠? 할 수 있을 만큼? 네, 본인 첫 세트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냐면, 자, MBT에서 측정 방법이 118번까지 있어요. 118개는 원RM의 30% 구간인데, 그게 이제 근제교육 구간이에요. 그래서 118번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한 번 할 수 있는 만족 세트가 그 정도 해주게 되면 충분히 근육이 재교육이 됩니다. 모든 어떤 기능 부정이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 1000번 정도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 기능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번씩 3세트를 하면 이펙트가 제대로 조인트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최소 10회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페인은 물론 우리가 도수도 하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뭐 선배 같은 경우는 야 3번 정도 도수하면 페인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뭐 개인 능력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운동과 도수를 겸용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조인트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1000번 정도 반복을 시켜야 됩니다. 몇 번 했죠? 힘들어요? 괜찮죠? 자, 여기서 팁 한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따 해보시면 알겠지만 레프트 쪽하고 라이트 쪽하고 에이비덕션 ER 익스포테이션이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이쪽은 많이 가야 돼요. 이쪽은 조금 가야 돼요.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같은 무게로. 이게 훨씬 힘들어져요. 거기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쪽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당연하죠. 범위가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육이 어떤 퍼티가 나타나기까지 최대 근력이 유지가 되려면 최소 70%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밖에 안 갔어요. 이쪽 100개 했어. 이쪽 30%,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센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힘들어요? 몇 개? 100개. 오케이, 반대쪽으로.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자, 이분이 펠빅이 레프트로 치우쳐 있었던 만큼 이쪽 ER 머슬이나 피리포미스가 훨씬 더 퍼티그에 많이 노출됐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못할 거예요. 예상을 해보자면.
근데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쪽이 흡수 많이 하지? 약할 것 같은데? 저쪽에 조금 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그런 변화된, 체인지된 상황에